나 방화범인데 걔네들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지 알았으면서 돈을 안 줬잖아. 전부 걔네 책임이라고. 한 남성이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누구이며 왜 이런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코바야시 미츠히로는 1958년 5월 19일 아오모리현 미나미츠가루에서 사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치바현에서 정시제 고등학교를 다니며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1987년 다시금 아오모리현으로 귀성한 후 택시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는 근무 태도도 좋고 사교적인 성격이었기에 많은 동료들도 그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이후 그는 한 여성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1995년에는 1억 7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집을 사게 됩니다. 한편 코바야시의 취미는 도박이었는데요. 그가 즐기던 도박은 경륜이었고 한 달에 딱 10,000원 정도만 사용했었다고 하네요. 그마저도 당첨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건을 계기로 그의 삶이 뒤틀리게 됩니다. 그 계기는 바로 빚이었는데요. 과거 코바야시는 지인 여성 A씨가 중매를 해준 덕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인 여성이 코바야시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A는 자신이 돌보는 한 노인에게 곧 1억을 받을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2천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바야시는 주택 대출 때문에 그런 목돈은 없었죠. 그러자 A씨는 대출을 받으면 어때? 돈은 내가 책임지고 갚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A씨 덕에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은혜를 갚고 싶었기에 그녀의 말대로 한 대부업체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녀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인 여성은 돈을 갚지 않았죠. 코바야시가 전화를 걸어도 곧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 라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대출금엔 점점 이자가 붙기 시작했고 코바야시는 초조함을 느낍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코바야시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대부업체는 은행보다 돈을 쉽게 빌려주니 대출을 받은 다음 경륜 도박으로 따서 갚으면 된다. 라는 발상이었죠. 그는 1,000만 원 정도의 사채를 빌려 도박에 올인했지만 일확천금은 결코 쉽지 않았고 결국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까지 빚 독촉 전화가 걸려오는 등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코바야시는 급한 대로 아버지에게 손을 벌려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았고 어떻게든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운송 사업도 개시했다고 하네요. 한편 그에게 돈을 빌렸던 지인 여성 A씨와는 거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와테현의 한 항구에서 일가족과 함께 시신으로 발견되었죠. 경찰 조사 결과 지인 여성과 그녀의 가족 모두는 가족 단위의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끊은 이유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인해 언젠가 A씨가 돈을 갚아줄 거라는 희망은 사라집니다. 2천만 원 정도의 빚을 전부 코바야시 자신이 갚아야 했죠. 게다가 심지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아내 역시 500만 원을 A씨에게 빌려줬었던 것으로 판명됩니다. 코바야시는 도합 2,500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는데요. 어머니는 노후를 위해 준비했던 저축연금을 깨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갚아야 하는 돈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도박빚 1,0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는 빚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부모는 물론 아내에게도 숨겼는데요. 그는 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다시금 대출을 받아 경륜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었던 빚은 다시금 2,800만 원까지 불어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타계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어 그는 이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 금액은 그가 지고 있는 도박빚을 갚은 후 자동차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액수였다고 하네요. 그는 가장 먼저 보험금의 일부로 자동차를 구매했고 남은 금액으로 빚을 갚기는커녕 어차피 빚을 갚을 거면 그냥 경륜으로 딴 다음 집 대출까지 갚아버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들고 경륜장으로 들어간 후 전부 탕진하게 되었죠. 조금만 더 하면 딸 것 같다는 생각에 그는 이번엔 구입한 자동차를 담보로 600만 원을 대출, 다시 경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마저 전부 탕진하게 되었죠.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도박이 주는 쾌락에 팔아넘긴 그는 아내와 어머니에게 사실을 전부 털어놓았다고 하네요. 다시는 경륜 같은 거 하지 않을게. 아내와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어머니는 이걸로 마지막이라며 6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는 이 돈으로 자동차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박이 경륜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이건 어머니의 연금이건 도저히 도박이 주는 쾌락을 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빌려준 600만 원으로 대출을 갚은 후 그 자리에서 또다시 자동차를 담보로 600만 원을 빌려 다시 경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탕진했죠. 그에게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은 없었기에 결국 담보로 잡은 자동차에 차압이 들어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차를 빼앗기면 도박을 한 사실이 가족에게 들키는 데다 통근이나 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었기에 그는 빚을 갚기 위해 강도짓을 계획했습니다. 2001년 5월 7일 코바야시는 주유소에서 약 4리터 정도의 기름을 구매한 후 집에 있던 신문 다발을 챙겨 목표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목표로 삼은 것은 집에서 18km 정도 떨어진 대부업체였는데요. 은행보다 경비도 허술하고 직원도 적지만 돈은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를 목표로 삼은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날인 2001년 5월 8일 오전 10시 45분경 코바야시는 대부업체의 계단에 가져온 신문지를 놓은 후 그 위에 구매했던 기름을 뿌렸습니다. 이는 돈을 들고 도주할 때 계단에 불을 질러 추격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이후 그는 남은 기름통을 들고 대부업체로 진입, 창구에 기름을 뿌렸죠. 그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인 뒤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휘발유다. 돈 내놔. 안 내놓으면 불 지른다. 이때 지점장은 냉정하게 돈은 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행동에 격분한 코바야시는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창구 안으로 던졌습니다. 기름을 뿌린 탓에 불은 엄청난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불길이 무서웠던 코바야시는 즉시 계단으로 도망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단에 놓아둔 신문지에도 불을 붙여 퇴로를 봉쇄한 후 자동차를 타고 도주했는데요. 도망칠 때 속도를 너무 올렸던 탓에 다수의 행인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았다고 합니다. 한편 통로 쪽으로 도망친 몇몇 직원은 큰 화상을 입으며 겨우겨우 살 수 있었지만 창구 안쪽으로 도망친 5명의 직원은 탈출구가 없었기에 화재에 의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행은 고작 3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사건 다음날 뉴스와 신문에서 방화 사건과 사망자에 대한 소식을 접한 그는 나는 나쁘지 않아. 신고한 놈이 나쁜 거야. 라고 합리화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건 이후에도 도박을 끊지 못했다고 하네요. TV에선 연일 그의 몽타주와 더불어 범인에 대한 비난 일색이었고 참다 못한 그는 정체를 숨긴 채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나 방화범인데 걔네들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지 알았으면서 돈을 안 줬잖아. 전부 걔네 책임이라고. 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이후 코바야시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방송국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내가 범인인데 나는 40대가 아니다. 나는 몽타주와 전혀 닮지 않았다. 범행에 자동차는 쓰지 않았으며 목격 정보 역시 잘못됐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네요. 물론 경찰은 이런 얄팍한 수에 속아 넘어갈 리 없었고 사실 이 편지는 나는 40대이며 몽타주와 닮았고 범행에 자동차를 썼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방송국에 전화했던 범인이 아오모리의 일부 지역에서 쓰이는 스가루 사투리를 썼다는 증언을 토대로 범인이 아오모리현 출신이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와 동일한 모델의 소유주를 한 명씩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코바야시는 압박을 느꼈는지 아내에게 의심받으면 귀찮으니까 사건 당일 네가 탔다고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 수사원이 방문했을 때도 남편이 시킨 대로 말했다고 하네요. 한편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그가 범행 당시 계단에 놓아둔 신문지의 일부였는데요. 우리가 보는 신문은 언뜻 보기에 다 똑같아 보여도 사실 인쇄소나 배달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가령 사진과 같은 귀퉁이의 십자 마크도 인쇄소나 배달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죠. 현장에서 발견된 신문 조각은 스가루의 나미오카정에 배달된 신문이었고 나미오카정에 살며
40대에 해당 자동차 모델을 소유한 사람은 오로지 코바야시 뿐이었죠. 경찰은 즉시 코바야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방송국에 보낸 편지에 피랍이 남은 편지지와 범행 당시 입었던 작업복도 발견했다고 하네요. 2002년 3월 4일 그는 즉시 체포되었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코바야시는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 거기 직원들은 도망치려면 도망칠 수 있었다. 실제로 4명은 살았지 않느냐. 따위의 소리를 늘어놓았고 1, 2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을 5이나 불태워 죽여놓고 자신은 살고 싶었던 모양인지 항소는 물론 3번에 걸쳐 재심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사형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출소한 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었다고 하네요. 진심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가 가볍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의 항소와 재심은 전부 기각되었고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는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 채 시간을 보냈고 2013년 1월경부터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2014년 8월 29일 코바야시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어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56세의 나이였죠. 도박으로 패가 망신한 경우를 살면서 종종 봤던 탓에 일본에 있을 때 파친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만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